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여러 부위에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눈도 이 노화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노화가 진행돼서 노안이 오면 보는 거를 포함해서 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대로 두기보다는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노안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안과 전문의 이재용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우선 노안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알아볼까요? 네, 노안은 우리 눈을 사진기에 비교해 본다면 가까이 당겨보는 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근거리 물체를 볼 때 불편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네. 즉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정상 수정체는 다양한 거리를 볼 때 모양체 근육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정확한 초점을 맺게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작용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성도 떨어지고 조절을 담당하는 근육의 힘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근거리에 정확히 초점을 맺지 못하고 불편을 느끼는데 이 현상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안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건지 아니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었고 또 누구나 40대가 되면 노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이가 들다 보면 누구나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노안이 오는 분들도 있고요. 40대 후반이 돼서 노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노안은 보통 몇 세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40대 이전에,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노안이 오는 경우도 많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노안은 평균 나이 45세 전후로 잘 발생하지만 조절력이 약하거나 원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30대 후반부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노안 환자 발생 추이율을 보면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중 30, 40대가 44%일 정도로 젊은 노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사용이 높아지면서 작은 화면을 가까이서 하루 종일 보게 되고요. 네. 특히 흔들리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보다 보면 흔들리는 화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수정체 조절이 필요해서 눈의 피로가 더 빨리 오게 되죠. 네. 또 당뇨병의 눈의 질환과 연관돼서 백내장이나 노안이 일찍 오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은데요. 게다가 30대 후반부터도 젊은 노안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눈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노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30cm인데요. 이 키워드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쉽게 말해 어느 순간부터 30cm 전후의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이제 노안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 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좀 나빠진 듯한 경험을 하신 분들, 특히 30cm 정도 거리에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이신 분들, 안과를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안의 진단 기준은 30cm로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보통 눈에서 30cm 거리에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이면 확실히 노안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 근거리 돋보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좀 가볍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보통 A4 용지의 긴 쪽이 대략 한 30cm 정도가 되는데요. 신문이나 책 또는 핸드폰 글씨를 한 50cm 이상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점점 눈으로 가까이 가져올 때 글자가 흐려지거나 뿌옇게 되는 시점이 20cm 이하면 정상이지만 30cm 거리부터 뿌옇게 된다면 노안이 왔다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쉬운 자가 진단법도 있다던데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초록색과 빨간색 바탕의 글씨 중에 초록색 바탕의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면 노안이 진행 중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굴절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화면에서 초록색 바탕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노안이 좀 진행 중일 수 있으니까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외에 다른 노안의 증상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노안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전후에서 근거리 작업이 힘들어지고 또 밝은 데서 근거리 글자가 잘 보이는데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그리고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이 예전에는 잘 잡혔는데 요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그리고 조금만 책을 읽어도 눈이 피로하고 두통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근거리 작업 시에 집중해서 오래 보기가 힘들어지고 또 밤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 노안을 의심해서 안과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또 노안과 원시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노안이 원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나요, 선생님?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근시는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마이너스 시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시는 대다수 멀리 보는 안경을 사용하게 되죠. 네. 반대로 원시는 플러스 시력이라고 부르는데 근거리는 잘 안 보이는데 원거리는 잘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젊은 원시 환자들은 눈의 조절력이 좋아서 비록 원시가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면 대체로 원시가 더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원시가 있던 사람들은 젊을 때 그나마 조절하는 능력으로 문제없이 봐왔던 근거리가 더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근시가 있었던 사람은 노안으로 조절력이 떨어지더라도 원래 근거리가 잘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노안이 생기면 원시가 더 생겨서 가까운 게 더 안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속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원래 근시였던 사람은 노안이 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맞을까요? 네. 우리가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모양체 근육이 작동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고 그 결과로 근점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근시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렇게 모양체 근육의 조절 작용이 없어도 근거리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초점거리는 안경 디옵터의 역수, 즉 마이너스 3디옵터면 33cm를 말합니다. 즉 근시에서 노안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근시 안에서도 노안은 똑같이 오는데 원거리를 보기 위해 교정 안경을 쓰면 근거리가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안경을 벗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노안이라는 단어보다는 중년 피로안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근시였던 사람에게 노안이 오면 되레 이제 멀리 잘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네. 노안은 조절력이 떨어져서 가까운 물체가 안 보이는 것이지 도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시 안으로 노안이 온다 해도 근시가 없어져서 먼 곳의 물체가 잘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시력 교정술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이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노안이 빨리 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맞을까요? 근시인 분들의 초점은 원래 가까운 것은 잘 보이게 맞춰져 있고 먼 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것을 볼 때는 안경을 착용해야 되지만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오히려 안경을 벗어야 된다는 게 되죠. 근시가 노안을 늦추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시력 교정술로 근시를 교정하게 되면 멀리 있는 물체는 잘 보이게 되지만 가까운 것이 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숨어있는 노안 증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라식을 하면 노안이 빨리 생긴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식이 노안을 유발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근시가 있다 해서 영원히 노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많이 진행되면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노안이 들어와서 시력 교정술을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노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안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 자, 중년 이후 눈이 잘 안 보일 경우 노안 외에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겠죠? 어떤 네. 질환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멀리는 평소처럼 아주 잘 보이는데 유독 근거리만 잘 안 보인다면 주로 노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거리, 원거리 상관없이 잘 안 보인다면
이는 노안보다도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가 잘 안 보인다면 그게 뭐 노안의 증상일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안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걸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증상 면에서 볼 때 노안으로 좀 오해할 수 있는 안질환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황반변성이 대표적으로 노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안질환인데요.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가운데는 상당수는 나이에 따른 노안으로 여겨서 병원에 오지 않고 방치했다가 상당히 진행되는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황반변성과 노안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뭐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기존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곳을 보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 보이고 중심이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황반변성은 꽤 심각한 질환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황반변성을 노안으로 생각해서 방치하게 되는 경우 실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황반변성은 눈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서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심해질 경우에는 실명하기도 합니다. 네. 황반변성의 치료 방법으로는 안구 내 항체 주사술, 광역학요법, 레이저 광응고술, 약물요법 등이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조기 진단하고 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백내장도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임상에서 볼 때 이 백내장을 노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백내장과 노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가 혼탁이 발생해서 뿌옇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고요. 노안은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져서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부분 40대 이후부터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수정체의 혼탁이 진행되는 백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조심해야 할 안질환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뇨가 있다면 당뇨 망막증, 또 고혈압이 있다면 고혈압성 망막증, 망막혈관 폐쇄증, 그 외에 녹내장, 비문증, 그리고 눈꺼풀염, 안구 건조증 등에 의해서도 시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중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예의가 나온 김에 노안과 좀 연관이 있는 질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노안 발생과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백내장 그리고 백내장이 빨리 진행되는 당뇨병이나 다른 대사성 질환에서 노안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나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젊은 연령대더라도 노안 발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보통 노안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치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노안의 관리나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 들어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엔 피부와 체형을 잘 관리해서 얼굴과 외모를 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볼 때 팔을 뻗어서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된다면 비로소 나이 든 중년임을 알게 됩니다. 네. 이러한 외적인 요소 외에도 노안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짜증도 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만성 피로도 생겨서 삶의 질과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정상적인 업무와 삶의 질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안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거죠. 네. 근데 혹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노안이 다른 안질환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의 일종이므로 노안을 방치한다고 해서 다른 질환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안을 안경이나 다른 치료 없이 그냥 방치해두면 안정 피로로 인한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노안의 교정법. 자, 그럼 노안을 어떻게 교정하면 될까요, 선생님? 노안을 교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근거리를 볼 때 필요시만 돋보기를 쓰는 방법입니다. 다만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또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요즘에는 다초점 안경을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잘 적응이 되지만 어지럽다고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거리 작업 시에만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굳이 다초점 안경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안과에 가서 눈에 대한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그에 맞는 안경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노안을 교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돋보기나 뭐 다초점 안경을 쓰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안경이 좀 쓰기가 불편하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노안 소프트 렌즈나 노안 교정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나이가 드실수록 노안 소프트 렌즈는 관리 및 착용의 번거로움 때문에 선호하는 편은 아니시고요. 네. 젊었을 때의 눈처럼 수정체의 조절력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요즘에는 노안 교정술이라고 불리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통해서 환자가 원하는 다양한 거리를 볼 수 있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안과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네, 노안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게 잘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정시형 노안,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거리가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 근시형 노안, 젊었을 때에도 가까운 거리가 불편하고 나이가 들면서 더 불편해지는 원시형 노안이 있습니다. 각각의 노안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노안과 함께 발생하는 백내장의 유무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노안 교정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안 교정술은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노안 수술은 크게 레이저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레이저 수술은 근거리가 보이도록 각막을 깎아 교정하는 것이고요. 악내 렌즈 삽입술은 혼탁하고 조절력이 떨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교체해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등 좀 더 잘 보이기를 원하는 거리로 맞춤 교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레이저 수술, 또 렌즈 삽입 수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수술법이 좀 더 선호될까요? 환자분의 나이대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노안이라면 노안 라식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40대 중반부터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레이저 수술은 어떤 수술이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통 레이저 수술은 주시하는 원거리를 맞추고요. 그리고 비주시하는 근거리를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수술 방법인데 기존의 라식, 라섹 방법을 적용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그 수술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비교적 좀 이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죠? 네. 안경을 깎아서 안경 도수를 맞추듯이 각막을 깎아서 눈의 도수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엑시머 레이저라는 기구로 각막을 깎게 되는데요. 한쪽 눈에 5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노안 치료로 이루어지는 레이저 수술이 근시 환자가 받는 뭐 라식, 라섹 같은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요. 네, 근시 환자가 받는 라식, 라섹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환자들이 받게 됩니다. 이때는 수정체의 조절력이 살아있어서 양쪽 눈을 원거리에 초점을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안 라식의 경우에는 조절력이 떨어져 있게 돼서 30대 후반의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한쪽 눈은 근거리 그리고 반대쪽 눈은 원거리에 초점을 맞춰 약간의 짝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렌즈 삽입 수술, 요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안내 렌즈 삽입술은 기능이 떨어진 수정체를 제거해주고 기존의 수정체보다 기능이 좋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주는 방법입니다. 눈 속으로 들어간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의 초점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수술 아무래도 다른 부위가 아니라 눈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안으로 수술 받은 후에 주의사항 좀 짚어주세요. 네, 레이저 수술인 경우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안내 렌즈 삽입술을 받은 경우에는 절개창을 통한 감염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 1, 2주 정도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네. 또한 음주도 피하셔야 하고요. 눈화장, 목욕, 사우나 등은 3주 이후부터 하셔야 됩니다. 과격한 운동이나 수영장 활동은 한 달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자, 근데 이 노안 교정술을 받으면 그 시력이 영구적으로 유지가 이제 되는 걸까요? 시력 유지는 수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노안 라식의 경우는 영구적이진 않지만 안내 렌즈 삽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시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자, 흔히 노안 증상이 나타나면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기 전에 병원을 찾아서 진단받고 자신에게 맞는 노안 교정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재용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